오늘 국회 상황실은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국회에 불어닥친 후폭풍을 다루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는 당연하다, 다른 사건도 더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네,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산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의 지향점으로 삼은 검수완박, 반발하면서 직을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7호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 강요 의혹 수사 방해가 8호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고요. 출범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공수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이 정확히 마주보고 선 셈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당연히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공수처와 별개로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송영일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공수처가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황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협찬을 한 업체가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건 뇌물 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즉각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당원은 아니지만요. 야당의 수사를 위한 곳, 야수처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인사 탄압하는 야수처의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공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기, 내용, 수사 계기가 모두 석연치 않다고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앞서 윤석열 파일을 언급한 사실을 들어서 집권 세력과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죽이기다, 신독재 플랜이다, 한층 날선 언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천운, 즉 하늘이 내린 운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기 힘으로 크게 된 사람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은 주변 도움으로 크게 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운이 좋은 천운이 온 사람은 정권이 탄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네, 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선거운동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윤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를 누구보다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톡 쏘는 조멘토가 꽝 잡는 건 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추 전 장관은 이 7호 사건, 옵티머스 부실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에서는 문제가 꼭 드러날 거라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두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뒤에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렸는데요. 상당히 고심한 흔적입니다. 사실 두 사건 모두 당시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혐의를 밝혀낸다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까지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반면 큰 소리만 낸 채 용도 3위로 끝난다면 윤 전 총장이 즉 공보 담당자로 삼았다는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 현상을 분석한 과거 칼럼. 이런 구도가 되풀이될지 모를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듯한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 소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오후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덕담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좀 빨리 등판하라, 이게 입장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지사 최근 기본소득과 이 경선 연기론, 개헌론 등을 화두로 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협공을 받고 있는데요. 화살을 야권 주자들에게는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여권 주자들에게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같은 날 발표한 개헌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느냐 반문한 겁니다. 지금 방역이나 이 민생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또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도 쉽지 않은 판에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그 일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그 문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 그리고 현실성을 지적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기본소득의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했던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을 콕 집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신뢰를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원래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네, 여권 주자들의 실명까지 콕 집어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이재명 지사.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복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발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공수처는 야수처, 윤석열 수사에 명운 걸린 공수처.